친정어머니 장례식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집에 전기장판 좀 꺼줘. 슬픈 상황 속 위로의 한마디가 아닌 잔심부름을 시킨 시어머니. 저는 그날 이후 믿지 못할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금빛 행운이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정희의 손에 들린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례식장 한편에서요.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죠.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전화 너머로 박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전기장판 안 꺼놨더라. 얼른 다녀와.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지금 자신이 어디 있는지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거든요. 친정어머니의 장례식장이요. 정희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지금 엄마 장례식장인데요. 박말순은 짧게 대답했죠. 알아. 그래도 집에 불나면 어떡하니? 빨리 다녀와. 그리고 전화는 끊겼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주변에선 조문객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정희의 친구 윤주가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괜찮아. 그냥 시댁에서 전화 왔어. 윤주는 정희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정희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기장판 꺼달래. 윤주의 눈이 커졌어요. 뭐? 지금? 여기서?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죠. 친정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그곳에 있었어요. 정희는 그날 아침을 떠올렸어요. 새벽 5시였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보호자분, 어머님이 위급하십니다. 정희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으신 뒤였죠. 정희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친척들에게 연락했죠. 남편 민수도 함께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박말순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부터 친구들과 해외여행 중이었거든요. 정희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었어요. 어머님,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모레입니다. 박말순의 답장은 짧았어요. 알았다. 여행 중이니까 못 가겠다. 알아서 잘해라. 정희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어머님도 바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전화는 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받은 전화였거든요. 전기장판 때문에요.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주가 물었죠. 어디가? 정희는 잠깐 웃었어요. 차갑게요. 집에. 전기장판 끌어. 윤주가 손을 잡았어요. 미쳤어? 지금 갈 거야? 정희는 윤주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어요.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그리고 정희는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밖은 추웠어요. 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정희는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요. 정희는 핸들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죠. 엄마는 떠나셨는데. 정희는 울면서도 차를 몰았어요. 시댁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히터 소리만 작게 들렸죠. 정희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30년이야. 30년을 시댁에서 살았어. 23세 결혼했으니까요. 시어머니 박말순과 함께 산 세월이 그만큼이었죠. 정희는 착한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다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했고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거 해라 하면 했고 저거 해라 하면 했죠. 한 번도 싫어요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 민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선 아무 말도 못했죠. 엄마가 원하시면 해줘. 그게 편해. 민수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정희는 그래서 참았어요. 그래, 시댁 식구니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는 여행 중이었고요. 장례식장에서 전기장판 끌어가라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정희는 시댁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집안은 따뜻했어요. 전기장판이 켜져 있었거든요.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전기장판 스위치를 봤죠. 꺼야지.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죠. 깨끗하게 정리된 안방이었어요. 정희가 청소한 거였죠. 옷장도 화장대도 침대도 전부 정희가 정리한 거였어요. 정희는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뭐지?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요. 시어머니를 모셨고 남편을 챙겼고 집안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 자신은 어디 있나요? 친정어머니의 장례식장이 아니라 시댁 안방에 있었어요. 전기장판을 끌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똑똑 소리를 내며 떨어졌죠. 정희는 손을 떨며 전기장판 스위치를 만졌어요. 그리고 껐어요. 불이 꺼지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정희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남편 민수였어요. 여보, 어디야? 사람들이 다 기다려.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바라봤죠.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집을 나서며 정희는 뒤돌아봤어요. 시댁집이었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죠. 정희는 그날 무언가 결심했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이제 참지 않겠어. 정희는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윤주가 달려왔어요. 정희야, 괜찮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단단했죠. 윤주는 그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은 조용히 진행됐어요. 정희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절을 받고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밤늦게 모든 사람이 돌아간 뒤요. 정희는 혼자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영정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정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정희는 그날 밤 자신의 눈물이 굳어버렸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정희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말로는 대응하지 않을 거야. 그날 정희의 복수가 시작됐어요. 조용하고 차갑게요. 장례식이 끝난 건 사흘 뒤였어요. 정희는 친정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살았던 작은 아파트, 이제는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린 그곳이었죠. 옷장 문을 열자 어머니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정희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죠. 손을 뻗어 옷을 만져봤어요.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랍을 열었더니 낡은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어린 정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어머니가 정희를 안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정희는 사진을 만지다가 눈물을 참았어요. 남편 민수가 옆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본 민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니. 박말순이었어요. 정희는 사진을 내려놓고 민수 쪽을 봤어요. 민수는 짧게 통화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정희에게 다가왔죠. 여보, 어머니가 내일 귀국하신대.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집에 좀 들러달래. 냉장고 정리하고 청소 좀 해달라시는데. 정희의 손이 멈췄어요. 민수는 정희의 굳어버린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어요. 여보, 괜찮지? 정희는 천천히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엔 온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럼 오늘 저녁에 잠깐 들릴까? 정희는 대답 대신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옆방으로 돌아갔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시댁에 들렀어요. 현관문을 열자 3주 동안 비어있던 집에 특유한 냄새가 났어요. 정희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죠.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여행 가기 전날 정희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바로 그 반찬들이요. 정희는 하나씩 꺼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전부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정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자신이 밤늦게까지 만들었던 음식들을 한 번도 먹지 않은 채 버려지는 음식들을요. 2시간 동안 청소했어요. 집은 깨끗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매일 정성스럽게 관리한 것처럼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걸레를 헹구고 있을 때 민수가 다가와 말했죠. 수고했어. 많이 피곤하지? 정희는 물기를 짜내며 천천히 민수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여보, 전기장판이 뭐길래? 민수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응? 정희는 걸레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님이 전기장판 꺼달라고 했을 때 나 엄마 장례식장에 있었어. 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정희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그깟 전기장판이 뭐길래 그때 그 전화를 했을까? 민수는 손으로 뒷목을 문질렀어요. 여보, 어머니도 그냥 걱정되셔서 그런 거야.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냐고. 정희는 작게 웃었어요. 차갑게요. 걱정? 그래, 걱정이었겠지. 민수는 정희의 그런 표정을 처음 봤어요. 여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 성격 알잖아. 정희는 민수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예민한 거 맞아. 엄마 잃었으니까. 민수는 할 말을 완전히 잃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방을 들었어요.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죠. 차 안은 무거웠어요. 민수가 운전대를 잡았고 정희는 창밖만 보고 있었죠. 한참을 달리다가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너무 화내지 마. 나이 드셔서 그런 거야.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며 다시 말했어요. 좀 이해해줘. 어머니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냐.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민수는 깜짝 놀라 정희를 봤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나는 30년 동안 이해했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정희가 다시 창밖을 보며 낮고 단단하게 말했죠. 근데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이해한 적이 없어. 민수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희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정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먼저 집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차 안에 잠시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죠.
부엌으로 들어가니 이미 정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정희의 뒷모습을 봤죠.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정희의 어깨가 평소보다 훨씬 더 단단해 보였거든요.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민수가 먼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정희는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는 밥을 먹으며 몇 번이나 정희 쪽을 힐끔거렸죠. 정희는 말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많이 먹어, 이거 맛있어,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어요. 민수가 불안해서 물었죠. 여보, 괜찮아?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더 불안했어요. 식사를 마친 민수는 거실로 갔어요. 정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정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민수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정희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는 떠나셨는데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심부름꾼이야.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이제 말로는 대응하지 않을 거야. 침묵으로 하겠다고요. 품격 있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희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아침 준비를 마치고 민수가 식탁에 앉았죠. 잘 먹겠습니다. 정희는 대답 없이 국그릇을 내려놓았어요. 민수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희가 너무 말이 없었거든요. 여보? 정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응. 민수는 밥을 먹으며 계속 정희를 힐끔거렸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정희의 눈빛이요. 예전엔 따뜻했는데 지금은 차가웠어요. 민수는 불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회사 갈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정희를 봤죠. 다녀올게.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수는 현관문을 나서다가 뒤돌아봤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정희의 뒷모습이 보였죠. 평소와 똑같은 모습인데 왠지 낯설었어요.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정희는 혼자 남았어요. 모든 걸 평소처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정희는 침묵으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말로 싸우지 않겠다고요.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다고요. 그냥 보여주겠다고요.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 박말순이 귀국했어요. 민수가 공항에 마중을 나갔죠. 정희는 집에 남아 저녁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로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눈빛만은 차가웠어요.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박말순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다녀왔다. 정희는 현관에 나가 인사했어요.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박말순은 정희를 힐끗 보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집 깨끗하네. 청소 잘했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말순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죠. 여행 재밌었어. 날씨도 좋고. 정희는 조용히 물을 따라드렸어요. 박말순이 물을 마시며 물었어요. 친정 정리는 다 했어? 정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빨리 정리해야지. 집 비워두면 안 좋아.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방으로 돌아가 저녁상을 날랐죠. 박말순은 그런 정희를 보며 생각했어요. 정희가 좀 조용하네. 뭐 친정어머니 돌아가셔서 그런가 하지만 박말순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박말순은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는 맞장구를 쳤고 정희는 묵묵히 식사를 했죠. 식사가 끝났어요. 박말순이 거실로 가고 정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때 박말순이 불렀어요. 정희야. 정희는 손을 멈추고 거실로 갔어요. 네, 어머님. 박말순이 편하게 TV를 보며 말했죠.
전기장판 잘 껐더라. 고마워. 정희는 박말순을 가만히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정희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걸레를 짜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정희는 그날 확실히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요. 대신 보여주겠다고요.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요. 박말순이 귀국한 지 이틀이 지났어요. 정희는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아침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빨래를 했죠.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말수가 확 줄었거든요. 박말수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희야, 국이 좀 싱겁네. 정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박말순이 또 말했죠. 빨래 넣을 때 옷 좀 펴서 널어. 구겨지잖아. 네. 정희는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박말순은 그저 정희가 친정어머니 돌아가셔서 기운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박말순이 거실에서 정희를 불렀어요. 정희야, 이리 와봐. 정희가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어요. 네, 어머님. 박말순이 소파에 앉아 정희를 올려다보며 말했죠. 너 요즘 좀 이상하다. 그 일로 아직도 기분 나빠? 정희는 잠깐 박말순을 내려다봤어요. 무슨 일 말씀이세요? 박말순이 손을 흔들었어요. 전기장판 말이야. 그것 때문에 아직도 삐졌어? 정희는 작게 웃었어요. 차갑게요. 아니에요, 어머님. 박말순이 말을 이었죠.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정희는 박말순을 가만히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예민한 거 맞아요. 어머님한테 배운 거라. 박말순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정희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만큼은 전혀 웃지 않았죠. 어머님도 작은 일에 예민하시잖아요. 국이 싱겁다, 빨래가 구겨졌다, 그런 거요. 박말순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정희의 말투가요. 분명 존댓말이고 표정도 평온한데 왠지 따끔한 느낌이 들었죠. 정희가 다시 말했어요. 저도 배웠어요. 어머님한테요. 그리고 정희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박말순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희가 방금 뭐라고 했지? 방금 자신한테 대들은 건가?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도 공손했거든요. 박말순은 그저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박말순이 민수를 거실로 불렀죠. 민수야, 너 정희한테 뭐 들은 거 없니? 민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박말순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희가 요즘 좀 이상해. 말투가 싸늘하고 나한테 대드는 것 같기도 하고.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장모님 돌아가셔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박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자신도 요즘 정희가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니.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밤늦게 민수와 정희는 침실에서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여보,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요즘 뭐 불편한 거 있어? 정희는 베개를 펴며 대답했어요. 아니, 없어. 민수가 다시 물었어요. 정말? 어머니한테 뭔가 서운한 거 없어? 정희는 손을 멈추고 민수를 봤어요. 서운한 거?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어요. 서운한 건 없어. 이제 기대도 안 하니까. 민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정희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등을 돌렸어요.
아무것도 기대 안 하면 서운할 일도 없잖아.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는 이미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민수는 한참을 정희의 등을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정희가 먼저 빨리 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민수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박말순이 아침상을 받으며 정희에게 말했어요. 정희야,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 나 나갔다 올게. 정희는 반찬을 놓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네. 박말순이 또 말했죠.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니까 육개장 끓여놔. 알지?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박말순은 뭔가 찜찜했어요. 정희가 너무 말이 없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무슨 반찬 해드릴까요? 몇 시쯤 오세요?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내만 했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박말순은 친구 셋과 식당에서 만났어요. 말순아, 여행 어땠어? 박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았지.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좋겠다. 우리도 가고 싶은데. 박말순이 자랑스럽게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죠. 사진 많이 찍었어. 나중에 보여줄게. 그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괜찮았어? 친정어머니 돌아가셨다며. 박말순이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지 뭐. 며느리가 다 알아서 했어. 친구가 감탄했어요. 와, 며느리 정말 잘 뒀네. 시어머니는 여행 가고. 박말순이 웃었어요. 하지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요즘 정희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다른 친구가 물었죠. 그런데 요즘 며느리랑은 어때? 사이 좋아? 박말순이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응, 좋지. 근데 요즘 좀 말이 없어.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야 친정어머니 돌아가셔서 그런 거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박말순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정희의 침묵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저녁 때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육개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정희가 끓여놓은 거였죠. 박말순은 신발을 벗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정희야, 다녀왔다. 정희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박말순이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육개장 냄새 좋은데. 잘 끓였어? 정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박말순이 소파에 앉으며 또 말했죠.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다들 부러워하더라. 며느리 잘 뒀다고.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방으로 돌아가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박말순은 정희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했어요. 정희가 평소 같으면 그러셨어요? 기분 좋으시겠네요.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정희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정희가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괜찮아요.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는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남인 것처럼요. 박말순은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된 두려움을 느꼈어요. 정희의 침묵이요. 저녁을 먹는 동안 박말순은 계속 정희를 힐끔거렸어요. 정희는 말없이 밥을 먹었죠. 민수도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식탁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박말순은 거실에서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주방 쪽을 봤거든요. 주방에선 정희가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정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박말순에게 편히 주무세요 인사를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박말수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정희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뭔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죠. 박말수는 그날 처음으로 정희의 침묵을 진짜로 두려워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정희의 침묵은 계속됐어요. 아니, 더 깊어졌죠. 박말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정희가 필요한 말만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드세요. 그런 말들만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박말순이 아침을 먹다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정희야, 오늘 병원 가야 돼. 건강검진 예약해놨거든. 정희는 반찬을 놓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네. 박말순이 또 말했죠. 너도 같이 가줘. 나 혼자 가기 불편하니까. 알겠어요. 박말수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정희의 차가운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오전 10시쯤 두 사람은 병원에 도착했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는데 박말수는 계속 정희 쪽을 힐끔거렸어요. 정희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정희야.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님. 박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나한테 화났어? 정희는 잠깐 박말순을 보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럼 왜 요즘 말이 없어? 정희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말할 게 없어서요. 박말순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말할 게 없다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때 간호사가 박말순을 불렀어요. 박말순님 들어오세요. 박말순이 일어서며 정희에게 말했어요. 같이 들어가자.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박말순이 당황해서 물었죠. 혼자 가기 불편한데.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간호사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박말순은 할 말을 잃었어요. 평소 같으면 정희가 당연히 따라왔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박말수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검진을 받는 동안 계속 밖에 있는 정희를 생각했죠. 정희가 정말로 달라졌어요. 예전엔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줬는데 지금은 딱 필요한 것만 했거든요. 검진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정희는 여전히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박말순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끝났어. 정희가 일어서며 물었어요. 결과는요? 괜찮대.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데.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박말순은 그런 정희를 따라갔죠. 접수창구 앞에서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보호자분 서명 부탁드립니다. 박말순이 정희를 보며 말했어요. 정희야, 내가 해라. 가족이잖아. 정희는 펜을 쥔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박말순을 봤죠.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어머님, 응? 정희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남의 집 식구 서명은 가족분이 하셔야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박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간호사도 어색하게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정희는 말없이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박말순 쪽으로 밀었어요. 박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언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더라? 기억이 희미했어요. 하지만 분명했던 것 같았죠. 박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정희는 말없이 병원을 나섰고 박말순은 그런 정희를 따라 나갔죠.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차에 탄 정희가 시동을 걸었어요. 박말순은 조수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정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정희가 박말순을 봤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작년 추석이요. 친척들 앞에서 하셨죠? 박말순은 입을 다물었어요.
기억이 났거든요. 작년 추석 친척들이 모였을 때였어요. 누군가 며느리 정말 잘 뒀네 하고 말했었죠. 그때 박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었어요. 우리 집 식구는 아니지만 일은 잘하지 농담이었어요.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는데 정희는 다시 앞을 보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날부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30년을 살아도 어머님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박말순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가족처럼 행동하지 않으려고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박말순은 창밖만 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집에 도착했어요. 정희는 차에서 내려 먼저 집으로 들어갔어요. 박말순은 차 안에 잠시 남아 핸들을 잡고 한숨을 쉬었죠. 정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박말순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이미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뭔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정희의 뒷모습을 봤어요. 저 등이 왜 이렇게 낯설까요? 30년을 봤던 등인데요. 점심상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정희는 말없이 밥을 놓았고 박말순도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죠. 식사하는 내내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박말순은 밥을 먹으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농담이었는데 하지만 정희에게는 농담이 아니었나 봐요.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박말순은 거실로 가려다가 멈춰섰죠. 그리고 주방 쪽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야. 정희가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네, 어머님.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나 보다. 정희는 잠깐 박말순을 보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박말순이 다시 말했죠. 그냥 농담이었어. 정희는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죠. 네, 농담이셨겠죠. 근데 저한테는 농담이 아니었어요. 박말순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가 다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기대를 안 하니까요. 박말순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정희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거든요. 기대를 안 한다고? 그게 무슨 뜻이죠? 박말순은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희의 차가운 목소리만 계속 들렸죠. 저는 남의 집 식구라면서요. 제가 30년을 살아도 어머님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 저도 가족처럼 행동하지 않으려고요. 박말순은 그날 자신의 말이 돌아온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저녁이 됐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박말순은 대답 없이 TV만 봤어요. 민수는 이상함을 느끼고 주방으로 갔죠. 정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없어.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정희는 국을 끓이며 짧게 대답했어요. 몰라. 민수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느꼈어요. 저녁상이 차려지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민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식사가 끝나고 박말순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가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어요. 별일 없어. 정말? 어머니 표정이. 정희가 민수를 봤어요.
어머님이 궁금하면 어머님한테 물어봐. 민수는 그 차가운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날 밤 박말수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자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나요? 정희를 가족이 아니라고? 박말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복도 너머에서 정희와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집은 완전히 조용해졌죠. 박말수는 그날 정희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느꼈어요.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정희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희의 침묵은 이제 일상이 됐어요.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지만 말은 최소한만 했죠. 박말수는 그런 정희를 보며 매일 불안해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정희가 저녁상을 차리고 박말순과 마주 앉았어요. 민수는 회식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었죠. 두 사람만 남은 식탁은 너무 조용했어요. 박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님. 박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지낼 거야? 정희는 잠깐 박말순을 보다가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너 요즘 말이 없잖아. 나한테 화난 거 맞지? 정희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어요. 화나지 않았어요. 그냥 저한테 하셨던 말 남들 앞에서도 하실 수 있겠어요? 박말순의 손이 멈췄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정희는 박말순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친척들 앞에서 하신 말이요. 우리 집 식구는 아니지만 일은 잘한다 그 말이요. 박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죠. 그 말을 친구분들 앞에서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한테도요? 박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못하시겠죠. 창피하시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으셨나 봐요. 박말순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가 다시 식사를 시작하며 조용히 말했죠.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어떤 사람인지요. 박말순은 그날 저녁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정희의 말이 목에 걸렸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박말순은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TV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자꾸 주방 쪽을 봤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들어왔죠.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박말순은 민수를 보자 왠지 모르게 안도했어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민수는 주방으로 가서 정희에게 말했죠. 여보, 나도 밥 줘. 정희는 말없이 밥을 퍼주고 국을 데웠어요. 민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죠. 박말순은 거실에서 두 사람을 봤어요. 민수가 밥을 먹는 동안 정희는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도 말이 없었죠. 민수가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박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야. 네, 어머니. 박말순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희가 요즘 너한테도 저래?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많이 없어요. 박말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는 어머니를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박말순은 민수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작년 추석에 했던 말도요. 민수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응?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은 좀 심하셨어요. 박말순이 변명하듯 말했죠. 그냥 농담이었어. 진짜로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농담이어도
정희한테는 농담이 아니었을 거예요. 박말수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죠. 정희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저보다 오래 어머니 곁에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족이 아니라고 하시면 정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박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정희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날 밤 민수와 정희는 침실에 있었어요. 민수가 이불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보. 정희는 대답 없이 베개를 정리했어요. 어머니한테 들었어. 병원에서 있었던 일. 정희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 정희는 베개를 내려놓으며 민수를 봤어요. 그래서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죠.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정희는 작게 웃었어요. 30년 동안 이해했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아. 민수는 정희의 등을 보며 물었죠. 여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머니가 사과하시면 돼?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고 누워있을 뿐이었죠. 민수는 한참을 정희의 등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희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어요. 박말순과 민수가 식탁에 앉았죠. 정희는 말없이 밥을 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하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죠. 박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나 사과할게. 정희는 국을 먹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박말순이 다시 말했죠. 진심이야. 내가 말을 잘못했어.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말순을 봤어요. 어머님 잘못 없으세요. 박말순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그럼 왜 이러는 거야? 정희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하신 건데 뭐가 잘못이에요? 저도 이제 제 생각을 솔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박말순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가 다시 식사를 시작하며 조용히 말했죠. 어머님이 저를 남으로 보시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행동할게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정희는 민수를 봤어요. 왜? 틀린 말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설거지할게요.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죠. 박말순과 민수는 식탁에 남아 서로를 봤어요. 둘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박말순은 그날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금을 만들었는지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관계에 금이 간 거예요. 유리처럼요. 그리고 그 금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2주일이 더 지났어요. 민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정희의 침묵이 집안 전체를 차갑게 만들었거든요. 아침마다 조용한 식탁, 저녁마다 말없는 거실이 민수를 짓눌렀죠. 그날 주말이었어요.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죠. 사실은 계속 주방과 안방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주방에선 정희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안방에선 박말순이 낮잠을 자고 있었죠.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엔 아내의 웃음소리도 들렸고 어머니와 아내가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했어요. 정희가 점심을 다 차렸어요. 주방에서 나와 안방 문을 두드렸죠. 어머님, 점심 드세요. 박말순이 방에서 나왔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죠. 민수는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을 봤어요. 박말순은 계속 정희 쪽을 힐끔거렸고 정희는 말없이 식사만 했죠. 민수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말했어요. 여보, 오늘 날씨 좋던데
우리 산책 갈까? 너 혼자 다녀와. 같이 가자. 오래 안 나갔잖아. 정희는 반찬을 집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집안일 해야 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박말순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죠. 정희야,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 좀 나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박말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박말순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민수는 거실에 남아 있었죠. 민수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정희를 봤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행주를 빠는 모습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정희의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민수는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어요. 정희 옆에 섰죠. 여보, 내가 도와줄게. 정희는 대답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괜찮아.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정희는 손을 멈추고 민수를 봤어요. 무슨 얘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일 말이야. 이렇게 계속 갈 거야? 정희는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뭐가 어때서? 여보, 너 요즘 너무 말이 없어. 어머니도 힘들어 하시고. 정희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민수를 봤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어머니가 사과하셨잖아. 받아주면 안 돼? 정희는 작게 웃었어요. 사과? 어머님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죠. 어머님은 사과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기분 풀어주길 바라는 거지. 그래도 여보, 당신은 어때? 어머님이 하신 말이 괜찮아? 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정희가 다시 물었죠. 당신 아내를 남의 집 식구라고 하는 게 괜찮아?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모르겠지. 어머님 편인지 내 편인지. 나는 당연히 내 편이지. 정희는 민수를 한참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해줘. 나는 남의 집 식구가 아니라 이 집 가족이라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가 다시 설거지를 하며 말했죠. 못하겠지. 나도 알아.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정희의 말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민수는 안방에서 박말순과 단둘이 있었어요. 어머니. 박말순이 TV에서 눈을 떼며 대답했어요. 응? 정희 일인데요. 박말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희 말이 맞아요. 뭐가? 어머님이 하신 말이요. 그건 좀 심하셨어요. 박말순의 표정이 굳었어요. 너마저 나한테 그래?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정희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저보다 오래요. 박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가족이 아니라고 하시면 정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농담이었다니까.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한테는 농담이어도 정희한테는 아니었어요. 박말순은 민수를 보며 놀랐어요. 민수가 자신한테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가 다시 말했어요. 저는 이제 정희 편이에요, 어머니. 박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뭐? 정희는 제 아내예요. 그리고 이 집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요. 박말순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죠.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요. 그리고 민수는 방을 나갔어요. 박말순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방금 자신한테 뭐라고 했죠? 며느리 편이라고? 박말순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정희와 침실에 있었어요. 민수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말했어. 정희는 책을 보고 있다가 손을 멈췄어요. 나는 내 편이라고. 너는 이 집 가족이라고. 정희는 책을 내려놓고 민수를 봤어요. 민수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진작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정희는 한참을 민수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 민수는 정희를 안았어요. 정희도 민수를 안았죠.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민수가 정희의 귀에 속삭였어요. 내가 지켜줄게. 정희는 대답 없이 민수를 꼭 안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아내의 편에 섰어요. 30년 만에요. 사흘이 지났어요. 민수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요. 정희가 매일 침묵하고 어머니는 불안해하고 자신은 그 사이에서 괴로웠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민수와 정희는 침실에 있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여보, 정희는 책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나가 살자. 정희는 책을 내려놓고 민수를 봤어요. 진심이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응, 이미 결심했어. 정희는 한참을 민수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좋아. 민수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빨리 집 알아보자. 응.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님은요? 혼자 두고 가는 건데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죠. 민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실로 갔어요. 박말순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박말순이 TV에서 눈을 떼며 대답했어요. 응?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따로 나가 살려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박말순은 민수를 멍하니 봤어요. 뭐? 정희랑 저 집 알아보고 있어요. 박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갑자기 왜? 민수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집 안 분위기가 어떤지. 그건. 박말순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죠. 정희가 너무 힘들어해요. 저도 힘들고요. 박말순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는 안 돼. 너희 나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민수는 대답 없이 가방을 들었어요. 늦었어요. 회사 가봐야 해요. 민수야. 민수는 현관으로 나갔어요. 박말순은 거실에 주저앉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와 정희는 정말로 집을 구했어요. 회사 근처 작은 아파트였죠. 주말에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희는 침실에서 짐을 쌌어요. 옷가지들을 박스에 넣었죠.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막상 짐을 싸니 별로 없었어요. 박말순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희야. 정희는 짐을 싸다가 돌아봤어요. 네, 어머님. 정말 갈 거야? 정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박말순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나 미안해. 정말로. 정희는 잠깐 박말순을 보다가 다시 짐을 쌌어요. 알겠어요. 박말순이 다급하게 말했죠. 그럼 가지마. 여기서 살자. 정희는 손을 멈추고 박말순을 봤어요. 어머님, 이제 늦었어요. 늦긴 뭐가 늦어. 내가 잘못했다잖아. 정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30년 전부터예요. 지금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박말순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가 박스를 들며 말했죠. 이제 어머님도 혼자 살아보세요.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정희는 방을 나갔어요.
박말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정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틀 후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민수가 짐을 차에 실었어요. 많지 않았죠. 옷가지와 생활용품 몇 개뿐이었어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죠. 박말순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정희야. 정희는 박말순을 보며 짧게 인사했어요. 건강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박말순은 창문으로 달려가 내려다봤어요. 민수와 정희가 차에 타고 있었죠. 차가 출발했어요. 박말순은 그 차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차가 점점 멀어지더니 코너를 돌아 사라졌죠. 박말순은 그제야 현실을 느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떠났다는 걸요. 박말순은 거실로 돌아왔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정희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빨래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죠. 박말순은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 주변을 둘러봤거든요. 점심때가 됐어요. 박말순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몇 개 있었죠. 정희가 만들어둔 거였어요. 박말순은 혼자 밥을 차렸어요. 평생 며느리가 해주던 일이었는데 이제 혼자 해야 했죠. 밥상에 앉았어요. 혼자 앉은 식탁은 너무 넓었어요. 박말순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박말순은 밥을 먹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박말순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순이야, 나야. 말순아. 무슨 일이야? 박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민수랑 정희가 나가 살아. 그래. 왜? 박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자신이 며느리한테 심하게 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독립한대. 순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혼자 사시네. 응.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어요. 박말순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밤이 됐어요. 박말순은 침대에 누웠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민수와 정희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죠. 박말순은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 나이에 나를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들은 연락이 뜸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떠났고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박말순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참았어요. 자신이 평생 했던 말들이 돌아왔어요. 정희를 통해서요. 정희의 침묵을 통해서요. 그리고 지금 이 외로움을 통해서요. 박말순은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는 걸요. 그리고 그 말들이 결국 자신을 혼자 남게 만들었다는 걸요. 그녀의 말이 그녀를 삼켰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박말순은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매일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TV를 보며 하루를 보냈죠. 외로웠어요.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어요. 하지만 정희는 한 번도 오지 않았죠. 그날이었어요. 박말순의 76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고맙다.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정희도 데려올게요. 박말순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정희는 안 와도 돼. 어머니, 생일인데 얼굴은 봐야죠. 아니야. 그냥 너만 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됐어. 안 봐도 돼. 박말순은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정희가 오는 게 싫었어요.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생일이라고 오는 게 기분 나빴거든요. 박말수는 친척들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내 생일인데 저녁에 집에 와. 시누이 김영숙과 시동생 박철수 가족들이 온다고 했어요. 저녁 때가 됐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김영숙이 제일 먼저 왔고 박철수와 그 가족들도 뒤따라 들어왔죠. 거실이 한순간에 시끌벅적해졌어요. 김영숙이 케이크를 내밀며 말했어요. 언니 생일 축하해. 고마워. 박철수도 선물을 건넸어요. 누나 생일 축하해요. 박말수는 선물을 받으며 투덜거렸어요. 뭐 이런 것까지. 그냥 오기만 해도 되는데. 김영숙이 웃으며 물었어요. 민수는 안 와? 박말순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온대. 정희도? 박말순의 표정이 굳었어요. 올 거래. 내가 오지 말래도. 김영숙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죠. 왜? 정희 오는 게 싫어? 박말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생일이라고 오는 거 보기 싫어.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정희랑 사이가 안 좋아요? 박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사이고 뭐고. 요즘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졌어. 김영숙이 놀라며 물었죠. 정희가? 그렇게 착하던 애가? 박말순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겉만 착한 거지. 속은 달라. 무슨 일이 있었어? 박말순이 계속 말했어요. 나한테 말대꾸도 하고 눈치도 없고 30년을 키웠더니 이제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야. 박철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누나, 그래도 며느리가 뭐. 남의 집 식구인데 뭘 기대해. 김영숙과 박철수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수와 정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박말수는 민수만 보며 대답했어요. 왔어? 민수는 꽃다발을 건넸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정희도 박말순에게 짧게 인사했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님. 박말순은 정희를 힐끗 보고는 꽃을 받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응. 친척들이 민수와 정희에게 인사했어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정희 잘 지냈어? 정희는 조용히 인사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는 그런 정희 옆에 앉았죠. 저녁상이 차려지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박말수는 계속 정희 쪽을 흘끔거리며 투덜거렸죠. 김영숙이 박말순에게 물었어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박말순이 한숨을 크게 쉬며 대답했어요. 뭐 그냥 그래. 혼자 사니까 힘들지. 민수가 자주 오잖아. 박말순이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민수는 오는데 며느리는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정희는 밥을 먹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박말순이 계속 말했죠.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 필요할 때만 잘하고 나중엔 몰라라 해.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누나, 그래도. 박말수는 듣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지 뭐. 민수가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박말순이 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사람 버릇이 무서워. 처음엔 착하던 애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 정희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박말순이 김영숙을 보며 계속 말했어요. 며느리 잘못 뽑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정희는 조용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수가 정희를 보며 작게 말했죠. 여보. 정희는 민수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는 듯이요. 정희는 핸드폰을 조작하더니 스피커를 켰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박말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우리 집 식구는 아니지만
일은 잘하지.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녹음은 계속됐어요. 우리 며느리 사람 상대도 못해. 성질이 뒤틀렸어. 그릇도 제대로 못 닦고. 정말 답답해. 남의 집 식구니까 뭐. 30년을 키웠더니 이제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야. 녹음이 멈췄어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박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박말순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이 목소리 익숙하시죠? 박말순은 입술만 떨릴 뿐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죠. 제가 30년 동안 들었던 말들이에요. 조금 전에 어머님이 하신 말도 들어가 있고요. 김영숙이 당황해서 박말순을 봤어요. 언니, 이게 정말? 박말순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정희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세상은 결국 자기 말로 무너지죠. 친척들은 서로를 보며 어색해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박말순에게 물었어요. 누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정희는 민수를 보며 짧게 말했어요. 우리 가자. 민수는 일어서며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볼게요. 박말순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와 정희는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죠. 거실에 남은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김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박말순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는 그냥. 박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누나, 정희한테 너무 심하셨어요. 김영숙도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죠. 정희가 30년이나 참았네. 나 같으면 진작 나갔을 거야. 박말순은 할 말이 없었어요.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먼저 가볼게, 언니. 누나, 몸 조심하세요. 한 명씩 집을 나갔고 박말순은 혼자 남았어요. 식탁 위엔 케이크와 꽃다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박말순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오늘이 생일이었어요. 76번째 생일이요. 하지만 축하받기는커녕 자신이 평생 했던 말들이 사람들 앞에서 전부 드러났죠. 박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어요. 민수야 나. 네 어머니. 정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그냥.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박말순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 기력도 없었죠. 친구들도 멀어지고 친척들도 자신을 이상하게 보고 아들과 며느리는 떠나고 이제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박말순은 그날 자신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평생 했던 말들이 사람들 앞에서 전부 드러났거든요. 정희의 녹음을 통해서요. 박말순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로 후회했어요. 정희한테 했던 말들을요. 그리고 그 말들이 결국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요. 그날 어머님의 체면은 완전히 꺼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말순은 그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못했어요. 친척들에게서 연락도 없었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다들 바쁘다며 피했죠. 박말순은 매일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봤어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 생일날 일이 떠올랐거든요. 정희가 틀었던 녹음이요.
자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던 순간이요. 친척들이 자신을 보던 그 눈빛이요. 박말수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박말수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민수에게서 주소를 받아뒀던 정희와 민수의 새 집으로 향했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40분을 달렸어요. 박말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정희가 자신을 만나줄까요? 아니면 문전박대를 할까요? 새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박말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정희의 목소리였어요. 박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야, 정희야.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죠. 정희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님. 박말수는 정희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들어가도 되니? 정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박말수는 현관을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정희답게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정희는 물을 따라주며 건너편에 앉았죠. 박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수는 어디 갔니? 회사 갔어요. 그렇구나.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박말수는 손을 꼭 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그날은 내가 너무 무심했어. 미안하다. 정희는 물을 마시며 박말순을 봤어요. 박말순이 계속 말했죠. 내 엄마 장례식 날 전기장판일 정말 미안해. 그때는 생각이 짧았어. 정희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박말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도 알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심했던 거.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어머님. 그 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박말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습관처럼 한 말이었어. 정희는 한참을 박말순을 보다가 말했어요. 습관이요? 어머님한테는 습관이었어도 저한테는 30년 동안 쌓인 상처였어요. 박말순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죠. 남의 집 식구라는 말, 30년을 키웠다는 말, 쓸모없어졌다는 말 전부 저를 남으로 보신 거잖아요. 박말순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정희는 작게 웃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박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가 다시 말했죠. 어머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30년을 이 집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머님한테는 여전히 남이었으니까요. 박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박말순을 가만히 보다가 휴지를 건넸어요. 박말순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 진짜 후회해. 너한테 그런 말한 거. 정희는 한참을 박말순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박말순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어요. 그럼 용서해 줄 수 있니? 정희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30년 동안 쌓인 상처니까요.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구나. 정희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진심으로 미안해 하신다는 건 알았어요. 박말순은 정희를 보며 울먹였어요. 정희야, 나 정말 미안해. 너를 남으로 본 적 없어. 그냥 표현이 서툴렀던 거야. 정희는 한참을 박말순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표현이 서툰 것과 상처 주는 건 달라요. 박말순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건 고마워요. 어머님이 용기 내셨다는 거 알아요.
박말순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어요. 그럼 다시 우리 같이 살 수 있을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희는 여기서 살 거예요. 박말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정희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 찾아뵐게요. 민수도 자주 어머님 뵐 거고요. 박말순은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녁 드시고 가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박말순이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박말순은 정희를 보며 눈물이 또 났어요. 자신한테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도 정희는 여전히 밥을 차려준다고 하니까요. 정희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박말순은 소파에 앉아 정희의 뒷모습을 봤죠. 박말순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정희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를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저녁 준비가 끝나고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박말순이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정희야, 맛있다. 정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많이 드세요. 박말순이 밥을 한 숟가락 더 먹다가 말했죠. 내가 이렇게 미안한데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박말순은 밥을 먹으며 계속 정희를 봤어요. 정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려준 마음은 따뜻했죠. 식사가 끝나고 박말순은 일어섰어요. 나 이제 갈게. 정희도 일어서며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박말순이 신발을 신으며 정희를 봤어요. 정희야, 오늘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 박말순이 문을 나서다가 뒤돌아봤어요. 정희야. 네, 나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30년 동안 나랑 같이 살아줘서. 정희는 한참을 박말순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말순은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눈물이 났어요. 정희가 자신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밥을 차려줬거든요. 박말순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달랐어요. 박말순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거든요. 박말순은 그날 정희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했죠. 늦었지만 시작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정희와 민수는 새 집에서의 삶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박말순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민수가 찾아가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정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박말순을 찾아갔죠. 그때마다 밥을 해주고 집을 청소해주고 조용히 돌아왔어요. 박말순은 예전과 달랐어요. 정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고 대신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말을 자주 했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수는 샤워를 하고 있었죠. 정희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정희는 생각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며요. 친정어머니 장례식 날 받았던 그 전화부터요. 전기장판을 끌어갔던 그날, 혼자 울었던 그날, 침묵하기로 결심했던 그날들을요. 민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정희 옆에 앉았죠. 뭐해? 그냥 차 마시고 있어. 민수는 정희를 보며 웃었어요. 당신이 결국 이겼네. 정희는 민수를 보며 물었어요. 뭐가? 어머니랑. 정희는 작게 웃었어요. 이긴 게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죠. 그럼 뭔데?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더라고. 민수는 정희를 한참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은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잖아. 큰 소리 낼 필요가 없었어. 그냥 침묵하면 됐으니까. 민수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더라. 당신의 침묵이. 정희는 민수의 손을 꽉 쥐었어요. 나도 몰랐어. 침묵이 이렇게 강한 무기인 줄. 민수가 정희를 안으며 속삭였죠. 고생 많았어. 정희는 민수의 품에 안겨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참지 않기로 했을 뿐이야. 민수는 정희를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며칠 후였어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박말순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추석에 집에 와. 네, 어머니. 정희랑 같이 갈게요. 그래. 친척들도 다 온대. 민수는 전화를 끊고 정희에게 말했어요. 여보, 추석에 어머니 댁 가야 해. 정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추석날이 됐어요. 민수와 정희는 박말순의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죠. 여동생 김영숙과 남동생 박철수 가족들이었어요. 민수 왔어? 정희도 왔네. 정희는 조용히 인사했어요. 친척들도 정희에게 인사했죠. 예전과는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박말순이 주방에서 나와 반갑게 맞이했어요. 왔어? 들어와.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음식 준비를 도우려고요. 박말순이 정희를 말렸어요. 정희야, 너 쉬어. 내가 다 했어.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박말순과 정희는 함께 음식을 차렸어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박말순은 정희한테 이것저것 시키지 않았고 정희도 편안하게 움직였어요. 식사가 차려지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박철수의 아내 은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요즘 버릇이 없어졌어요. 김영숙이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은미가 투덜거렸죠. 시어머니 생일인데도 안 오더라고요. 바쁘대요. 뭐가 그렇게 바빠? 박철수도 거들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요. 시댁은 안중에도 없어. 은미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니까 서운하죠. 정희는 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어요. 1년 전에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박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은미야. 네, 형님. 박말순이 천천히 말했어요. 며느리도 힘들었을 거야. 은미가 놀라며 박말순을 봤어요. 예. 박말순이 계속 말했죠. 며느리가 바빴으면 정말 바빴겠지. 억지로 오라고 하면 며느리만 힘들어. 은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박철수도 어머니를 이상하게 봤죠. 박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것도 며느리 입장에선 다를 수 있어. 김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무슨 말이야? 박말순은 잠깐 정희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은미를 보며 말했죠. 나도 그랬거든. 우리 며느리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했어. 근데 정희는 힘들었대. 정희는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어 박말순을 봤어요. 박말순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한 말도 며느리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어. 그걸 나는 늦게 알았어. 은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형님,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도 안 챙기는 건. 박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죠. 그건 며느리가 나쁜 게 아니야. 우리가 평소에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야 해.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박말순이 다시 말했어요. 나는 정희한테 미안한 일이 너무 많아.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말순을 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박말순이 은미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은미야,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해. 늦기 전에. 은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정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죠. 박말순이 뒤따라와서 정희 옆에 섰어요. 정희야. 네, 어머님. 아까 내 말 들었지? 정희는 그릇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 정말 많이 변했지? 정희는 손을 멈추고 박말순을 봤어요. 네, 많이 달라지셨어요. 박말순은 정희를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정희야. 나한테 기회를 줘서. 정희는 한참을 박말순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박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죠.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정희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지만 나아지고 있어요. 박말순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하자. 나 기다릴게. 정희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박말순도 옆에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일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죠. 조금 따뜻했어요. 저녁이 되고 민수와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민수가 물었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 정희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달라지셨어. 응, 나도 놀랐어. 정희가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며느리 감싸시는 거 봤어? 응.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실 줄 몰랐어. 정희는 작게 웃었어요. 나도. 1년 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민수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당신 덕분이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어머님이 스스로 깨달으신 거야. 집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정희는 민수의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응? 나 오늘 깨달았어. 민수가 정희를 보며 물었죠. 뭘? 정희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거. 민수는 정희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어머니가 증명하셨어. 정희는 민수의 품에 안겨 계속 말했어요. 나는 그냥 나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어머님이 변하셨어. 그리고 은미 씨 며느리도 이제 조금 나아질 거야. 민수가 정희를 꼭 안으며 속삭였죠. 당신이 악순환을 끄는 거야. 정희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지 않았죠. 그냥 울었어요. 민수는 정희를 꽉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했던 선택들을요. 침묵하기로 한 것, 어머니의 말을 거울처럼 돌려준 것, 집을 나온 것, 녹음을 공개한 것들을요. 정희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어머니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죠. 그저 침묵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강력했어요. 어머니를 돌아보게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도 정희 편이 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오늘 다른 며느리까지 구했어요. 정희는 깨달았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큰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침묵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변화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정희는 그날 밤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싸우지 않았지만 세상은 내가 이겼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정희의 침묵은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죠.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큰 소리가 아니에요. 조용한 침묵입니다. 정희는 그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악순환을 끊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힘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